하나를 사면 공짜로 하나를 더 준다. 쇼핑을 하다가 이런 1+1 행사를 보면 아무리 계획성이 좋은 사람이어도 일단 한번 멈추게 되죠. 맞습니다.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솔깃해서 덮어놓고 샀다가는 너무 많은 물건을 사게 돼서 또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생각연구소에서는 쇼핑할 때 흥정의 고수로 거듭나기 위해 알아야 할 심리학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심리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마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좀 계획을 하고 가긴 했지만 마트에 가면은 필요 이상으로 지출을 하곤 하거든요. 권재랭님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좀 밥을 미리 먹고 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의 지출을 좀 줄이는 편이기는 한데. 네, 교수님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좀 계획대로 지출하시는 그런 편인가요? 저도 비슷한데요. 저도 미리 밥을 먹고 가거나 그럴 때도 있고요. 네. 주로 이제 뭘 사야 될지 살 품목을 적어가는 경우는 그래도 생각 외로 지출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끔 충동 구매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1+1 상품 속에 숨어 있는 이제 심리 법칙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 안에 심리 법칙이 좀 숨어 있긴 한가요? 사실 교묘한 그런 심리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와 관련돼서 심리 실험 실험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아프리카 전체 국가 중 유엔 회원국의 비율을 맞춰보세요. 어떤 심리인지 궁금하네요. 그 비율이 행운의 바퀴 숫자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20보다는 낮을 것 같다. 실제로는 30% 정도. 더 높아 보여요. 예. 네. 지금 일단 이렇게 룰렛을 돌려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건데 행운의 바퀴에서 나온 숫자와 유사했다. 예. 근데 저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아프리카 전체 국가 중에서 유엔 회원국이 얼마인지 두 분 앵커 분들은 아시나요? 잘 모르죠, 사실은. 이걸 보면서도 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못 잘 하고 모릅니다.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잘 모르는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운의 바퀴를 돌려서 먼저 숫자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숫자를 돌려서 20, 어떤 사람은 70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20이라고 나온 사람한테 그걸 이제 돌리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유엔 회원국이 몇 개가 되나 했더니 대개 20 또는 30%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70을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70 보고 얘기한 사람들은 70 또는 90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도 내용을 모르고 그런데 먼저 제시됐던 그 숫자, 행운의 바퀴에 나온 숫자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사실은 중요한 기준이 되시니까 앵커라고 부르잖아요. 네. 여기에 숨어 있는 그런 법칙이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앵커라고 하는 게 원래는 배의 닷을 말하는 네. 거거든요. 예. 근데 배에서 만약에 닷을 딱 내리게 되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그 닷하고 그까지 밧줄 사이 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잘 모르는 어떤 정보를 갖고 뭔가 얘기해야 될 때는 하나가 먼저 제시된 어떤 것이 기준점이 제시가 되면 그거로부터 멀리 못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정박 효과 또는 닷내림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 그 숫자가 기준점이 돼서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걸 이제 제시하게 된다, 그걸 이해하게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 1+1 행사를 이 앵커링 효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저희가 행사 할인 행사할 때 가면은 네. 보시면 놀라운 게 실제 원래 그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제시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30% 할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원 가격을 제시 안 하고 그냥 할인 가격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원 가격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원 가격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샀다. 내가 합리적으로 소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어떤 상술 같은 것이 되는데 그래서 재밌는 게 항상 원래 정가 가격을 크게 보여주고 X표를 친 다음에 그거를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판다. 이러면 정말 대박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사야 되죠.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나게 되는 그 숫자 또는 그 첫인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또는 우리 행동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첫인상 효과가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람 봤을 때 느꼈던 인상이 하나의 기준점이 돼서 앵커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혹시 두 분은 명품 매장에 혹시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네. 명품 매장에 가면은 가장 비싼 거를 가장 잘 보이는 데 놔둬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야 멋지다 이렇게 가격이 딱 보이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다른 거를 사게 되면은 사실 다른 것도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데 좀더 싸게 원래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훨씬 예. 싸고 느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게 되겠고 저처럼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학생들 성적 보고서를 채점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전에 이 학생이 몇 점 받았는가를 보게 되면 다음 보고서 채점할 때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게 이렇게 뭐 학원이나 뭘 알아볼 때도 굉장히 높은 어떤 것들을 알아보다가 중간이나 그 이하의 학원 가격을 보면 오 싸다, 훨씬 싸다 괜찮네, 생각되죠. 네.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어,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좀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소비하는 것 자체가 과연 지혜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네요. 물건을 예. 구매할 때는 제 네. 생각에는 먼저 뭘 살지 그런 거를 적응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중가가 어떤지 물품 가격을 먼저 사전에 비교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할인된 가격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또는 1+1으로 새롭게 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계획 없이 하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물품이 지금 꼭 필요한가? 그런 걸 스스로 반문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앵커링 효과를 가지고 좀 이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20살보다 나이가 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제 나이를 좀 낮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쇼핑을 할 때 흥정의 기술로 이 앵커링 효과를 쓸 수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벌써 이용을 잘 하고 계신데요. 아, 예. 처음 만났을 때 이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지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그쪽에 상대방이 먼저 선점을 해서 가격을 제시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타협이. 그러니까 이 가격 얼마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먼저 선점해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그런 건데요. 사실 저 협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가격을 높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낮춰도 그 주변에서 결정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 많이 마케팅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죠. 그럼 먼저 제시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꼭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먼저 얘기할 때 먼저 기준점이 사람들이 딱 생각되면 그거부터 생각을 하니까 이거보다 싼가 비싼가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제시하는 쪽이 훨씬 더 흥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기준점을 잘 제시해야겠네요. 혹시나 만약에 그 기준점 되게 낮은데 우리가 제시한 게 더 높으면 좋다 이러면서 그러면 되게 관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 앵커링 효과가 단순히 쇼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심리 치료를 할 때면 특히 이제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낯가림 같은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되게 불안해요. 그럴 때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기준점을 먼저 선점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마음속으로 내가 편안하게 얘기했던 그런 순간을 떠올리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그럴 땐 보통 손을 꽉 쥐면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기준점이 되니까 실제 만나는 사람이 어색하더라도 중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어떤 기준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앵커링 효과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